세계 바둑 1인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세돌 선수가 1등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세돌 선수의 임팩트가 워낙 컸으니까 그럴 법도 한데요. 이건 프로바둑 랭킹을 집계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종목별 세계 랭킹을 검색해 보니까 테니스나 골프, 탁구는 잘 관리된 랭킹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요. 바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프로기사 수가 2천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공식 국제 랭킹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각종 매스컴에서는 가끔 비공인 랭킹인 고 레이팅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하는데요. 비공인 랭킹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또 한중일 바둑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정 기자의 애프터 361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세계 프로바둑 랭킹은 집계하는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지만 비공인 랭킹 고 레이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 레이팅은 세계 바둑 랭킹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소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고 레이팅 같은 경우는 대국 결과를 엘로 포인트를 근간으로 산정하는 바둑계의 유일한 세계 랭킹인데요. 프로 기사들의 최신 활약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고 레이팅의 근간이 된 엘로 포인트를 설명드리면 미국 물리학자이자 체스 플레이어인 아르파드 엘레 박사가 체스나 다른 분야에서 플레이어들의 실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점수 측정 방식입니다.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승리를 하면 순위가 올라가서 객관적인 실력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남자와 여자 국가대표 피파 랭킹에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스포츠인 축구에서도 사용하는 이 엘로 포인트를 고 레이팅에서 근간으로 사용을 했다니 비공인 랭킹이긴 하지만 믿음이 가는 이유입니다. 고 레이팅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 인공지능 학자 겸 사업가인 레미 쿨론 박사가 운영하는 개인 매체인데요. 엘로 포인트를 근간으로 한 객관적인 계산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제 바둑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 레이팅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고포고란 기보 사이트로부터 각국 프로기전의 모든 승패 결과를 공급받아서 매일 자동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순위 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레미 쿨론 박사가 직접 고안한 WHR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쿨론 박사는 WHR을 소개를 할 때 역대 모든 선수의 평가 기록을 바탕으로 시간 변수를 감안해 최대한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베이지안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산 속도를 포함해서 모든 점에서 엘로나 제레 기법보다 월등함이 입증되고 있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둑계의 랭킹 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중국입니다. 1995년도부터 1년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적용이 됐는데요. 자본주의 방식이 가장 늦게 도입된 공산국 출신 국가가 가장 자본주의적 개념을 띤 랭킹제를 최초로 정착했다는 것, 이게 바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바둑은 스포츠의 일원이기 때문에 중국 랭킹제의 주체는 국가체육위원회입니다. 국가체육위가 인정하는 모든 공식 기전의 개인 성적을 점수화하고요. 1개월마다 새로운 기사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본 점수로 구단에게 2,600점을 주고요. 초단에게는 2,240점을 부여해서 대국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가감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회마다 권위나 상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하지는 않고 있고요. 대회의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한 보완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바둑계의 랭킹제가 상륙한 역사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보다 늦어진 만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했고요. 개선을 한 시스템으로 5년 동안 지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50위까지만 발표를 했고요. 한국 랭킹 제도 변화는 계속해서 변화를 거듭했고요. 2009년 1월부터 레이팅 제도를 이용해서 100위까지 공지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새내기들에게 주어졌던 임시 점수나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계산 착오 등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지속해오던 랭킹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몇 가지 사항이 개정됐는데요. 랭킹 제도 같은 경우는 프로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합리적이고 납득이 갈 만한 내용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개정된 제도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정 가중치 변화입니다. 기존 12단계였는데요. 가중치를 4단계로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1단계는 16명 이상 참가한 종합세계대회 중에서 우승상금 1억 5천 이상의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16명 이하가 참가한 세계대회를 포함한 모든 제한 기전, 중국 병조리그나 중국 여자 갑조나 을조리그, 초청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계산 기준 점수 기간을 한 달간 계산했던 것을 전날 점수로 매일 계산해 매달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월 2일 대국은 1월 1일 점수를 기준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셈이죠. 세 번째 변화는 신예 기사들의 공식 랭킹 진입 기준을 대국수가 50대국이었는데 30대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신예 기사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0국을 채운다는 것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대국 기록이 없는 기사는 랭킹 순위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후 복귀를 했을 경우에 마지막 대국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책정합니다. 이 규정으로 안국현 선수 같은 경우는 1월까지 랭킹에서 빠져 있다가 전역을 한 후에 15위로 진입을 했고요. 이지연 선수 같은 경우는 군입대를 했으나 맥심커피배에 계속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10위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랭킹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전 서열로 랭킹을 대체하는데 기성, 명인, 본인방 등 7개 기전에서 우승한 선수를 서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1위 타이틀인 기성을 보유하고 있어도 랭킹 1위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랭킹을 따로 두지 않는 이유는 바둑을 스포츠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번외로는 일본 바둑 성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세계 바둑 랭킹도 없고 연합기구도 없으니 한중일의 랭킹 제도는 각자 다른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최근에 한중 통합 랭킹이 시도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견 차이로 답보 상태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기사들의 실력을 수치로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랭킹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또 가중치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레이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진서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이고요. 커제 선수가 2위인데 둘의 상대 전적은 4승 10패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또 그 이유입니다. 승패를 다투는 기사들의 랭킹 변화는 팬들에게 많은 이야깃거리를 선물해 줍니다. 또 최고의 홍보 마케팅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둑이 우리들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대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 랭킹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이나 통계학은 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눈부신 발전에 맞춰서 빠른 시기에 세계 바둑 랭킹이 확립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정 기자의 애프터 361이었습니다.